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22년 수능 7번 문항과 관련해서 삼각함수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일반각 호도법 다 기억이 까먹으셨을 텐데, 그거 한번 간단하게 언급하고 삼각함수가 어떻게 정의가 됐는지, 그 다음에 또 간단하게 그래프 보시고 문제를 푸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블랭크 페이지를 만들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삼각비의 유일성이라는 이름을 지어봤는데요. 삼각함수를 학생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삼각비가 유일하다는 관점을 갖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어,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면 중학교 때 닮은 도형 이 부분이 잘 안 돼 있기 때문에 삼각비가 항상 일정하다는 사실을 잘 받아들이지 못해서 삼각함수 자체가 어렵다라는 것 첫 번째. 두 번째는 삼각함수라서 삼각형이 나와야 되는데 왜 삼각형이 예각 말고도 둔각, 그다음에 180도 넘어가는 각 이런 각들에 대해서 삼각형처럼 정의를 할 수 있을까? 이게 어렵다는 거죠. 그다음 세 번째, 각도로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다뤄왔는데 갑자기 각도에서 실수로 바뀐단 말이죠. 그래서 왜 이렇게 실수로 계속 쓰는지에 대한 의문점. 그 다음에 어떨 때는 파이 마이너스 세라, 어떨 때는 이 파이 마이너스 2세타, 뭐 이런 식으로 그 동경 안에서의 각도가 막 변형이 되니까 더 어려워지는 거 세 번째, 네 번째, 그 다음에 사인, 코사인, 탄젠트 이 개념 자체가 이제 세 가지나 있으니까 그래프랑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모르겠다 네 번째.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삼각함수를 많이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일단 삼각비 유일성부터 먼저 조금 해소를 해드리고 그다음 계속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나가 보겠습니다. 우선 삼각비의 유일성이라는 것은요. 이렇게 직각삼각형을 하나 들고 옵니다. 그러면 밑변, 높이, 빗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선조들이 이제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빗변분의 높이, 빗변분의 밑변, 밑변분의 높이는 항상 어떤 일정한 비를 갖는다라는 것인데요. 자, 이렇게 각 A에 의존한 그냥 상수만 나온다라는 게 이제 일단 삼각비의 유일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삼각형 말고도 이 각을 의존하는 삼각형은 엄청 무수히 많겠죠. 예를 들면 그냥 이런 식으로요. 삼각형을 계속 만들어 나갈 수도 있고 밖으로도 계속 만들어 나갈 수 있는데 그럴 때마다 이 빗변분의 높이 이런 것들이 다 일정하다는 걸 조금 받아들이기 어렵단 말이죠. 그래서 한 개만 딱 예를 들어 보면 요런 상황을 봅시다. 이게 제가 지금 90도를 딱 수선을 내렸거든요. 수선의 작도가 가능하고 이런 위치가 같은 각을 제가 첫 시간에 동위각이라고 했죠. 그래서 동위각이 같으면 우리가 자동으로 나와야 되는 게 뭐라 했냐면 평행선이거든요. 90도라는 동위각이 같기 때문에 평행선이 되는 것이고 따라서 한 변을 세웠을 때 각각이 또 평행선 정의에 의해서 동위각이 같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각을 점각이라면 이 각도 점각입니다. 그래서 삼각형, 요 작은 삼각형이 점 90, 큰 삼각형도 점 90으로 AA 닮았다. AA 닮음이에요. 뭐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B가 일정하다는 거거든요. 작은 녀석에서 이거 대 이거는 큰 녀석에서 AB 대 BC랑 똑같다. 마찬가지죠. 작은 녀석에서 B변 대 밑변은 큰 녀석에서 B변 대 밑변과 동일하다. 그 다음에 작은 녀석에서 밑변 대 높이는 큰 녀석에서 밑변 대 높이랑 똑같다. 그래서 그걸 이제 분수로 표현하면은 결국 상수로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입니다. 이게 이제 좀 이해를 잘 못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각도에 의존한 이런 형태들은 전부 다 일정할 수밖에 없다. 뭐 때문에? AA 닮음 때문이다. 그래서 이 상수를 우리가 이제 뭐라고 일컫느냐면 빗변분의 높이는 스펠링으로 필기체로 빗변분의 높이 S 형태죠. 그래서 얘를 그냥 이렇게 정의한 거예요. sin A라고 정의를 하는 것이고 빗변분의 밑변은 항상 B가 일정하니까 이렇게 C의 형태를 감죠. A 각을 기준으로. 그래서 코사인 A라고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밑변분의 높이는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탄젠트 A가 되는 거예요. 뭐다 아시는 거니까 그죠? 오랜만에 복습한다고 생각하시고 그래서 얘는 이제 상수가 된다는 거. 그럼 그 다음 이야기를 좀 해보죠. 자, 이번에는 일반각과 호도법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각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60분법의 체계로
일단 우리가 직각삼각형을 다루는 영역이 이렇게 0 도에서 90 도까지의 영역에서 360 도까지 먼저 돌린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각일 때 사인과 코사인과 탄젠트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의 문제인데, 이렇게 이제 단위원을 혹은 뭐 일반적인 반지름이 R인 원을 들고 왔을 때 어차피 반지름이 R이든 혹은 1이든 어차피 그 B는 일정할 거니까 그냥 단위원인 반지름 1인 원으로 보게 되면은 이 동경이라는 시초선에서 각을 이룬 이 동경 세타에 대해서, 그쵸? 사인 세타라는 것은 1분의 B, 즉 B좌표가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Y좌표가 되는 것이고, 코사인이라는 것은 빗변 1분의 A가 되는 거니까 그냥 X좌표, 탄젠트는 X분의 Y좌표, A분의 B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설정을 해버리면 이런 예각상에서의 각도를 둔각, 그 다음에 180도 넘어가는 각까지 정의를 해버릴 수 있단 말입니다. 예를 들면 사인 세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동경 따라서 쭉 들어가서 90도 넘어가 버리면 계속해서 양수를 유지하지만 코사인 같은 경우에는 음수도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 상황에서 음? 뭐지? 물론 이런 상황에서 이런 동경이 나타났을 때 뭐 직각삼각형이 보이진 않지만, 물론 이쪽으로 보면 직각삼각형이 보입니다만은 직각삼각형이 보이지 않지만 얘는 그냥 x 좌표로 그냥 선택을 해버리면 똑같은 삼각함수의 관점을 가지면서 쭉 확장을 시킬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정의를 하려고 하는 거고, 조금 더 극단적으로 360도를 넘어서는 각, 720도 뭐 이렇게 계속 돌아가는 각, 그다음에 양의 각, 음의 각까지도 여러 번 만나게 해서 무한각까지 60분법으로 일단 돌릴 수가 있어요. 그걸 이제 우리 일반각이라고 하고, 일반적인 모든 각도에 대해서 다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죠. 그래서 이 일반각은 기본적으로 60분법이라서 우리 시계에서 몇 분, 몇 초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런 이제 360 등분을 해가지고 360개 중에서 한 칸의 의미를 1도로 만들었기 때문에 뭔가 구조가 이산적인 구조라는 겁니다. 각도라는 게 해봤자 분, 초까지 들어간다 해도 3600 이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덤덤한 부분들을 이렇게 루트 2 이런 실수로 표현하기는 어렵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일반적인 각도를 호의 길이로 각도를 표현하는 방법인 호도법을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단위가 라디안으로 바뀌고 호길이 나누기 반지름으로 그 단위를 라디안으로 결정을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반지름하고 호의 길이가 같을 때는 1 라디안으로 1이라는 수치로 결정이 되면 이런 각도의 불편함을 해소시킬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면 각도로도 물론 미적분을 설명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래프 그림이 굉장히 복잡해진다는 것 첫 번째. 두 번째는 실수의 어떤 조밀성을 다 표현할 수가 없다는 게 두 번째고, 그다음에 호의 길이로서 표현하기 때문에 미적분이 훨씬 더 깔끔해질 수 있다라는 게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호도법을 쓰고 있는 것이고, 이 반지름하고 호의 길이가 이렇게 비가 일정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가 원 역시도 이렇게 여러 개의 원을 만들어 버리면 역시나 이 호길이를 새로운 r-라고 하게 되면 이 반지름 길이도 r-가 되어서 b가 일정하게 이제 유지가 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원이든 관계없이 우리가 다 쓸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호의 길이로서 각도를 결정하는 방법인 호도법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살펴보게 되면 원 전체 둘레일 때의 각을 어떤 단위로 어떻게 정의하는 게 옳으냐 생각해 보면, 원둘레는 우리가 2파이 r로 알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정확하게는 지름 곱하기 3.14 2r 파이고, 거기서 우리가 반지름에 해당되는 r을 나눠주면 실제로 한 바퀴 돌았을 때 각이 나오는데 약분 시켜주면 2파이가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2파이가 우리가 기존에 쓰던 60분법에서는 360도랑 동일하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
그럼 이걸 활용하면 이제 우리가 전체적인 이야기를 다 할 수 있죠. 뭐 예를 들면 파이는 180도가 되겠죠. 맞아요? 파이라는 게 반원에 대한 둘레 길이고 거기서 r을 나눠주면 파이 r에서 r을 나눈 거니까 파이가 되는 거고, 따라서 180도가 우리가 잘 쓰는 60분법에서 180도가 결국은 파이랑 똑같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중학교 때 사인, 코사인, 탄젠트에 대한 특수각을 외웠단 말입니다. 예를 들면 30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6분의 파이라고 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60도 같은 경우에는 3분의 파이라고 쓸 수 있고, 90도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쓸 수 있어요? 2분의 파이라고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 수치들은 다 각도로 바로바로 머릿속으로 돌려서 생각할 수 있고, 사인, 코사인, 탄젠트에 대한 특수각들은 여러분들이 다 기억을 하신다, 그죠? 사인 30은 2분의 1 뭐 이런 거 다 아실 거고. 그래서 우리가 뭐 얼사탕코라는 얘기도 할 수 있거든요. 요번에 수능 딱 보시면 정확하게 뭐 얘를 코사인분의 사인 이런 걸로 고치든지, 아니면 고교수학 총정리처럼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 1이라든지 이런 관점을 쓰는 문제가 아니라 정확하게 상관없이 정의만 딱 묻고 어떤 영역에서 얼사탕코가 되는지 이런 것만 딱 물어본다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상 기술에 익힌다기보다는 얘를 어떤 의미를 어떻게 갖고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유명한 얼사탄고는 다시 한번 우리 떠올려보면 무슨 말이냐면, 반지름 길이가 1인 단위원으로 봐도 사인 법칙 유일성 때문에 빗변 길이, 높이, 밑변은 항상 b가 일정하니까 사인 세타는 이 어떻게 정의가 되냐, 그죠? 라디안이든 뭐 60분법이든 사인 세타는 1분의 b로 정의되는, 즉 y좌표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y좌표. 단위원에서의 y좌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in 단위원. 되겠죠? 그 다음에 코사인 세라는, 세타가 너무 진하네. 코사인 세라는 in 단위원에서 x좌표. 그러니까 a죠. 지금 여기서 a 길이. 그러니까 x좌표라는 걸 알 수가 있다고. 정의가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탄젠트는 기울기죠. a분의 b. 맞습니까? 그래서 a분의 b, x좌표분의 y좌표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게 이제 정의입니다. 상관함수의 정의. 그래서 쭉 이제 계속 돌릴 수도 있고 반대쪽으로 돌릴 수도 있고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러면 얼사탄코라는 개념도 나오죠. 왜냐면 쭉 따라가 볼까요? 쭉 따라가면 y좌표 사인을 입장에서 보면 b도 양수고 a도 양수죠. 그리고 a분의 b도 전부 다 양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a분의 b 전부 다 양수가 되기 때문에 all 영역 모두 다 양수다. 쭉 따라가서 2, 4분면 딱 왔다 쳐봐요. 그러면 이 영역 왔습니다. 그러면 y좌표는 양수고, 즉 사인은 양수고 x좌표는 음수가 돼버리니까 코사인은 음수죠. 그럼 탄젠트는 음수분의 양수니까 음수가 됩니다. 따라서 사인만이 양수, 높이만이 양수가 되는 상황이니까 사인만 양수돼서 사인 영역 얼싸. 그 다음에 3, 4분면 딱 들어가 봤습니다. 3, 4분면 들어오면 자, 이번에는 y좌표는 음수 맞죠? x좌표도 음수죠. x좌표, y좌표 둘 다 음수니까 사인, 코사인 전부 다 음수고, 탄젠트는 음수분의 음수꼴이 되니까 얘는 탄젠트만이 양수가 되는 탄젠트 영역 탄.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4, 4분면. 자, 이번에는 x좌표 어때요? 코사인 양수죠. 그 다음에 y좌표는 밑에 음수죠. 사인 음수입니다. 탄젠트는 양수분의 음수니까 음수. 따라서 코사인만이 x좌표만이 양수인 영역이니까 코사인 영역이다. 이렇게. 그래서 얼사탄코 순서대로 이걸 외우잖아요, 우리가. 이런 게 이제 시험에 나왔다 이거죠, 이번에.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걸 활용하게 되면 사인, 코사인에 대한 그래프도 다 그릴 수가 있었다, 그죠? 뭐 잠깐만 그래프 복습해 보면 어 우리가 이제 단위원을 가지고 뭐 사인 그래프를 예를 들어 그린다면 단위원상에서의 y좌표, 즉 여기 있는 검은 색깔 높이가 지금 사인이 결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반지름 일자리인 단위원을 들고 오고 우리가 2분의 파이를 생각해 보면 2분의 파이는 대략적으로 파이가 3.14니까 2분의 3, 즉 1.5 정도로 보게 되면은 우리가 높이가 지금 1인 상으로 쭉 연결을 그대로 해주고 정사각형을 딱 하나 만들어 보면
여기가 1이 된다 그러죠. 대충 그림을 좀 잘 그리려 할 때. 그럼 1.5에 해당되는 게 대충 2분의 파이거든요. 맞죠? 그래서 여기서 얘의 반 정도 되는 걸 이쪽에다 한 칸 더 그려주면 네? 이 지점이 이제 2분의 파이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그러면 그 얘가 이제 90도가 된다 소리니까 세 칸으로 3등분 해버리면 요 반이 또 반땡이가 또 날아가죠. 이렇게 그렸던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이렇게 쭉 따라갈 때 30도는 6분의 파이 그러니까 요 딱 3분의 1인 지점이고 사인 30은 우리 알다시피 높이인데 사인 30을 우리가 외우고 있다 그죠? 2분의 1이죠. 그러니까 딱 얘 반 찍어주고 그 다음에 사인 60 즉 3분의 파일 때는 2분의 루트 3 맞나요? 여기 딱 지켜주고 그 다음에 90도일 때는 1이고 쭉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올라갔을 때는 여기 지키고 60도일 때는 요 그대로 라인 따라가서 여기 지키고 이렇게 뭐 이런 관점으로다가 우리가 사인을 그렸단 말이죠. 그래서 얘가 실제로 우리 미적분해 보면 접선의 기울기 1이고 맞습니까? 그래서 쭉 따라가는. 그래서 이제 반대쪽으로 넘어가면 이렇게 동경 오게 되면 높이니까 다시 이제 위에서부터 떨어진다 그죠? 이렇게 중중중중 높이만 보면 되죠. 높이만 쭉 떨어지니까 똑같이 대칭되는 걸로 쭉 이런 이 그래프 그리는 게 시험에 나옵니다. 계속 나오고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죠. 그림을 좀 잘 못 그려서 약간 부끄러운데 네,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들어가면 이제 밑에서 밑으로 쭉쭉 내려간다 그죠? 네, 한번 또 올려 보시라는 거야 이렇게 쭉 따라가서 그다음에 이렇게 올라가는 것까지가 한 주기. 그래서 뭐 정의역이 뭐 시수 전체고 뭐 치역이 0 마이너스 1부터 1까지고 주기가 2파이고 뭐 이런 얘기들 자동으로 나온다 그죠? 왼쪽으로 뭐 원점 대칭 기함 뭐 기함수 이런 것도 이야기 다 되고. 네. 그다음에 또 교과서에서 제가 봤던 것 중에서 아 교과서가 역시 무시하면 안 된다고 느꼈던 게 코사인 그래프가 되게 또 예쁘게 잘 그리는 교과서가 있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이 XY의 위치를 아예 그냥 바꿔버려 가지고 말씀드리자면 사인 그래프를 잘 그리는 방법은 우리가 공부를 함에 있어 가지고 다 알아요. 알지만 이렇게 모르는 하나를 찾기 위해서 우리는 공부를 하는 거 맞죠? 그러니까 교과서에서도 설명을 무시 못하는 게 x 좌표를 이렇게 바꿔버리고 y 좌표를 이렇게 잡는 그런 교과서가 있습니다. 지금 고개를 왼쪽으로 여러분 쫙 돌려주시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한번 보세요. 지금 실제로 1사분면이 이쪽이거든요.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 이렇게 된다는 소리입니다. 이렇게 보게 되면 코사인 그래프를 훨씬 더 깔끔하게 또 용이하게 그릴 수 있다라는 건데 한번 볼게요. 지금 이 지점이 코사인 그래프 코사인 뜻이 단위원상에서의 x 좌표였잖아요. 그래서 0도일 때, 즉 0 라디안일 때는 1,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출발한다는 얘기고, 다음 30도일 때는 이렇게 잡히고, 그죠? 한번 찍어볼게요, 다. 자, 파란색으로 순서 따라가면 이 지점 0도, 0 라디안일 때 이때고, 30도일 때 요 라인, 맞나요? 다음에 60도일 때 요 라인, 2분의 1. 이때가 90도잖아요. 고개 돌려보면. 그럼 이때는 이렇게. 그래서 정확하게 사인과 대칭되면서 이렇게 따라 들어간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맞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들어가니까 X좌표, 이제 음수로 바뀌었죠. 조금씩 내려가기 시작하면서 쭉 여기까지 땅 오고 땅 따라가면 또 그대로 땅 따라가고 맞죠? 설명 괜찮죠 이것도 땅 X좌표만 지금 그리고 있는 방법이잖아요. 대칭이동 평행이동 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사인은 그냥 2분의 파이만큼 이동한 것밖에 안 된다라는 게 코사인. 그다음 탄젠트는 우리가 어떻게 그린다? 이렇게 있으면 안유한상에서의 y좌표니까 한 개만 그리죠. 아, 탄젠트 갑니다. 역시나 b가 일정하다는 관점. 그러니까 우리가 출발은 xy 위치 출발점이 1분의 0이니까 높이가 일단 기울기니까 이렇게 출발을 하고 그다음에 이 지점일 때 기울기를 표현한다는 건 이거분은 이걸 표현을 못하니까 닮은 비를 사용해 가지고 얘를 연장을 쫙 해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만큼 연장해 버리면 이거분의 이거나 1분의 요 놈이나 똑같거든요. 그래서 1분에는 어차피 분모가 항동원에서 요 높이만 그냥 체크잉 하면 돼요. 30도일 때 그대로 라인 따라가면 여기 콩 찍힌단 말이죠. 됐어요? 다음 이 부분 가볼게요. 60도일 때. 그럼 60도는 그대로 어차피 이거분의 이건데 걔는 쭉 연결해서 1분의 이걸로 봐도 무방하죠. 다시 이거분의 이건데
1분의 으아로 봐도 됩니다. 그래서 얘를 그대로 연장 성공준. 그러니까 60 될 땐 이거분의 이거 쭉 따라가면 여기. 실제 탄젠트 60이 뭐죠? 우리가 특수가 외우죠? 루트 3인가요? 맞죠? 잠깐만. 네, 맞습니다. 그래서 1.7 정도 되는 수치 여기 찍히고, 그럼 이제 가면 갈수록 쫙 극한적으로 올라가니까 탄젠트 세라가 2분의 8 때는 정근선으로 치솟는다, 그죠? 쫙 치솟아서 정근하는, 영원히 올라가는, 반대쪽은 기함수가 되면서 쭉 떨어지는 이런 형태가 탄젠트 그래프였다. 이거 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정의역은 2분의 파이 꼴을 제외하고 그다음에 시수 전체가 되고 뭐 이런 얘기. 그다음에 또 탄젠트는 우리가 x 좌표분의 y 좌표였으니까 결국 탄젠트 세라의 정의는 어떻게 정의하면 되냐면 코사인 세라 x 좌표 반연상에서의 x 좌표분의 y 좌표로 정의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뭐 탄젠트 정의도 좀 중요할 거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삼각함수의 변형 복잡한 꼴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사인이든 코사인이든 탄젠트든 그 정의역 영역 부분에 복잡한 꼴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형태가 기본적으로 2분의 n은 정수입니다. n 파이 플러스 마이너스 세타 꼴일 때 물론 다 기억을 하시겠지만 혹시나 모르는 학생들을 위해서 제가 설명드리는 거예요. 기억이 안 나거나 좀 다시 해보고 싶은 학생들을 위해서. 그래서 이런 꼴일 때는 이제 무조건 교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건데 요거 공식은 외워두면 좋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스텝은 n이 홀수이면 교체하고 짝수이면 그대로 둔다. 일단 쓸게요. 네, 썼는데 저는 짝수를 좀 좋아하거든요. 원래 좀 그렇지 않나? 그래서 짝수면 그냥 좋은 거면 그대로 두고 홀수면 안 좋은 거니까 교체한다 이렇게 좀 저는 생각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교체를 한다는 얘기는 사인인 경우라면 코사인으로 교체한다는 얘기고 순서가 그래요. 코사인이면 그냥 사인으로 바꾸면 되고 그다음에 탄젠트면은 코탄젠트인데 뭐 그거는 알 필요는 없습니다. 탄젠트면 탄젠트 분의 1로 바꾸면 됩니다. 그쵸? 이렇게 기억을 좀 해주시고 자, 두 번째 이제 복잡했던 꼴 2분의 n 파이 플러스 마이너스까지를 완전 다 지워버립니다. 그냥 셀이 날리면 됩니다. 즉, 이 꼴을 완전 다 지워버리고 그냥 세타만 딱 적으면 돼요. 자, 여기까지는 쉽고 세 번째 조금 집중하세요. 세타의 크기를 예각으로 보고 4분면을 결정한다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기존의 꼴에서의 4분면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얘를 예각으로 보고. 오케이? 자, 그래서 쓰겠습니다. 3번. 짜잔, 얘의 4분면을 결정한다. 오케이? 어느 4분면인지 결정한다. 자, 괜찮죠? 마지막입니다. 3번에서 결정된 4분면에 대해 바뀌기 전 삼각함수의 부호를 결정. 일단 쓰겠습니다. 일단 적었고요. 얘를 바로 들면서 할게요. 그냥 한 번만. 자, 사인 2분의 3파이 마이너스 세타 한 개만 딱 예를 들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으면 일단 첫 번째로 n이 홀수면은 교체죠. 자, 지금 3입니다. 교체 맞습니까? 그럼 사인은 코사인으로 교체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스텝 아무 생각 없이 코사인으로 고친다. 두 번째 스텝 마이너스까지를 다 지워버린다. 세타 그냥 쓰면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자, 이제 부호만 결정하면 끝이에요. 그냥. 마지막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근데 부호가 일단은 이 안에 있는 전체의 영역 4분면을 결정한다 이거죠. 그래서 2분의 3파이란 것은 2분의 파이가 하나, 둘, 세 번 갖고 세타를 예각으로 간주해가지고 앞으로 다시 돌려가는 거예요. 이렇게. 다시 2분의 3파이면 여기까지 270도 간 다음에 세타를 예각으로 보고 이렇게 들어온다고. 자, 이렇게 들어오면 얼사탄코죠. 아까 외웠다. 얼사탄코 영역 왔으니까 탄젠트 영역으로 와버렸거든요. 그럼 탄젠트 영역은 바뀌기 전, 즉 바뀌기 전이라는 것은 원래 있었던 사인이에요. 사인의 삼각함수 부호는 탄젠트 영역이 들어오면 뭐예요? 음수가 되죠. 그래서 그 음수를 여기다 달면 끝이에요. 그 말입니다. 안 어렵죠?
이렇게 변형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제 중학교 3학년 때 썼던 기술인데 이걸로 그때 교육학 시간에 학생들한테 발표하면서 선생님의 꿈을 키웠던 문제입니다. 그런 의미 저한테 의미가 있는 문제예요. 자, 한 개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됩니다. 2분의 2 파이 그러니까 파이 플러스 세타 이런 꼴도 2분의 2 파이로 보게 되면은 결국은 2분의 n 파이 플러스 마이너스 세타 꼴이니까 또 다 됩니다. 그죠? 자, 코사인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 꼴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일단 얘는 2분의 1 파이로 보게 되면 n이 지금 홀수다. 그죠? 홀수니까 또 교체를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코사인은 사인으로 교체하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사인으로 일단 교체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나머지 다 지워버립니다. 이 부분 다 지워버리고 세타만 씁니다. 어렵죠? 그 다음에 원래 영역의 범위로 들어갑니다.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니까 세타는 예각으로 간주하고 2분의 파이는 90도 즉 요 영역에서 세타만큼 예각으로 들어갔으니까 이렇게 들어간다고. 그러면 얼, 사, 탄, 코 사인 영역으로 들어왔는데 바뀌기 전에 삼각함수 부호를 결정한다. 바뀌기 전은 코사인이었단 말이죠. 이때는 요 영역에 들어오면 코사인은 사인만 양수니까 코사인은 음수가 돼버리니까 그 말이에요. 4번이.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달아줘야만 된다. 이 말입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얘를 사인 x로 봐도 되고, 그러니까 뭐 그래프로 변형할 때도 엄청 도움이 되고, 웬만한 문제는 풀 때 엄청 큰 도움이 될 테니까 이 정도는 기억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됐죠? 이제 마지막으로 수능 문제 풀러 갑시다. 자, 7번입니다. 일단 파이 세타 2분의 3파이. 자, 2분의 n파이 플러스 꼴이죠. 파이란 것은 180도, 2분의 3파이는 270도니까 몇 사분면이냐면 3, 4분면에 있습니다. 3, 4분면은 아까 우리 봤다시피 탄젠트만이 양수인 영역이고 탄젠트 세라 마이너스 탄젠트 세라 분의 6이 1이다. 이때 이걸 구하라 하면 학생들 대부분은 뭔가 성질을 써야 될 것 같고 여기 보시면 이런 거 그러니까 정의를 쓰든지 성질을 쓰든지 뭐 이렇게 변형을 해야 될 것 같은 압박감 때문에 이 문제를 코사인분의 사인으로 바꾼다든지 이렇게 해서 풀게 되면 무슨 합성을 써야 된다든지 뭐 이상한 학원에서 배운 그런 기술들이 막 생각난다는 거예요. 그래 되면 이제 막 꼬여가면서 돌아가는 겁니다. 자, 계속 말씀드리지만 수능이나 평가 문제는 기본적으로 정의가 제일 중요하고 수학이 원래 그래요. 정의가 제일 중요하고 가장 심플하게 간단하게 개념을 묻는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셔야 된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7번도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문제예요. 이게 조금만 잘못 말리면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탄젠트 세타도 하나의 어떤 수로 상수로 보고 어떤 t 혹은 a 혹은 뭐 k 이런 식으로 상수로 보고 일단은 푸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문제집 많이 풀면 아시겠지만 삼각형으로 바로 돌려서 풀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탄젠트 셀을 t라고 두면 이런 형태의 상반 방정식이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t를 양변에 곱해가지고 2차 방정식 풀이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은 t가 한 녀석은 플러스 2, 한 녀석은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오니까 근 자체가 따져보면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탄젠트가 실제로 지금 영역 자체가 우리 단위원을 생각해보면 지금 이렇게 3, 4분면에 들어오니까 얼사탄 탄젠트가 양수만이 되는 범위인데 마이너스 2는 상식적으로 불가능하죠. 그래서 3밖에 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 얘는 날아가게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2는. 그럼 3이 될 때를 우리가 좀 살펴보자 이거요. 파이고 이렇게 이제 90도 이상을 생각해 보면 세타가 동경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고 그러면 실제로 거리로 따져보면 얘가 물론 단위원이 아니어도 되니까 우리가 정하기 나름이죠. 마이너스 1만큼 갈 때 마이너스 3만큼 갔다라고 생각해 버리면 네? 이게 지금 반지름이 루트 10인 이런 상황으로 정의를 생각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사인이나 코사인의 세타 값을 실제로 이제 구할 수 있는 상황이 됐는데 물론 탄젠트만이 지금 양수인 영역이니까 얘를 이제 처리를 해보면 이렇게 되겠죠. 사인 같은 경우에는 여기 사인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사인 들어가고 사인은 무조건 음수가 나와야 되죠. 음수. 코사인도 음수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삼각형에서 먼저 사인을 먼저 잡아주고 고개 돌려서 그 다음에 코사인도 이렇게 감죠. 그래서 루트 10분의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고 부호는 둘 다 음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산해주면 끝입니다. 그냥 이 계산해주면 홍분돼가지고
마이너스 5분의 2 루트 10이 되니까 답은 1번. 그래서 문제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출제자가 뭘 의도하는지, 개념이 어떻게 들어오는지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는 문제였죠. 그래서 오랜만에 상관함수 한 번 더 정리를 했고요. 알아도 돌다리도 두드리고 가자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7번까지 풀이했습니다. 감사합니다.